안녕하십니까. 하나치과 한종목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덴티스트에 많이 쓰이는 매직 듀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이면서 캐드캠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안에 캐드캠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구강 스캐너의 발달에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임프레션, 즉 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보철을 만들게 되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인상을 뜨고 왁스업을 하고 캐스팅이나 빌드업해서 제작하는 이런 방식에서 인상을 뜨는 대신에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밀링기나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돼서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나 캐드캠을 얘기하면서 세렉이라는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세렉은 원래 세라믹 리컨스트럭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를, 이제 구강 스캔을 하는 스캐너와,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PC 부분과, 그리고 이제 가공을 하는 밀링기가 세 개가 하나가 세트가 되어서 세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렉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5년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 지금 좀만 몇 년만 더 지나면 40년이 지나는 그렇게 놀라운 정도로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라임 스캔과 프라임 밀이 출시가 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과 밀링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데이 보철은 원 비지트 레스토레이션, 싱글 비지트 레스토레이션,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세임 데이 덴티스트라는 용어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렉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다른 회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 원데이 싱글 비짓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환자 입장에서 내원 횟수가 감소해서 편리함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취가 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술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제 내원 당일에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막아놨던 템포러리 필링 밑에 그 오염에서 자유롭게 훨씬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교정 환자 같은 경우에 와이어 때문에 인상 뜨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구강 스캔을 하게 되면 교정 환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온화 자료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프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구강 스캔을 하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밀링기로 밀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링이 끝난 뒤 나온 것들을 접착제로 붙이면 끝나는데요. 보통 이러한 과정들이 인레이 기준으로 보통 30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웹밀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나 실온화 밀링기의 특징은 양쪽에 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레이 경우에 5분에서 7분 정도면 가공이 다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큰 경우에도 10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인레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데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렉 말고도 타 회사에서도 세라믹 전용의 밀링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몇 년 전부터는 4축 밀링기나 5축 밀링기에서도 세렉용 블럭을 고정하는 지그를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세렉 블럭을 깎아서 그 세라믹을 가공하는 그런 방식들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심지어 디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렉과 다르게 이거는 가공하는 툴이 한쪽에서 하나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2배 정도 걸린 것을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라믹 보철은 가운데 X 표시가 되어 있는 브릿지를 제외하고 인레이, 그리고 온레이, 그리고 이제 전치부나 소구치 크라운 정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렉을 쓰게 되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블럭들이 있는데요. 이 매직 듀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블럭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블럭은 비타사의 마크2라는 블럭인데요. 세렉이 출시될 때부터 같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강도는 한 150메가파스칼 정도, 그리고 이제 인레이와 온레이, 그리고 전치부 라미네이트, 그 다음에 전치부 크라운과 소구치 크라운을 정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뒤에
경쟁사인 이보클라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엠프레스 캐드라고 출시를 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강도가 160메가파스칼 정도이고, 뭐 인디케이션은 거의 동일합니다. 인레이, 온레이, 전치부 크라운과 그 다음에 소구치 크라운 정도가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구치부 크라운을 이걸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로 구치부 크라운을 하면 거의 다 깨지기 때문에 구치부 크라운에 적합한 이제 블럭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뭐 이보클라에서 이맥스 캐드라는 블럭이 나왔습니다. 이 블럭은 특이하게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가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포세린 퍼니스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결정화되면서 치아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링할 때는 130에서 150메가파스칼 정도로 밀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결정화가 끝나고 나면 360메가파스칼로 강도가 올라감으로써 구치부 크라운에 적합한 그런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10년 초반에 되면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생겨서 3M의 라브 얼티메이트라는 블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 뭐 레진 성분에 세라믹 필러가 들어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밀링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라믹 블럭보다 훨씬 가공이 잘 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2016년에는 에나믹이라고 비타사에서 에나믹이란 블럭을 새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라바 얼티메이트와 다르게 세라믹에 레진을 침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기존 블럭들, 세라믹 블럭들보다 하이브리드 세라믹의 사용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때 하이브리드 블럭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마징의 치핑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 하이브리드 블럭이고요. 가운데가 기존에 썼던 피타 마크2 펠더스파 글라스 세라믹이고, 제일 오른쪽이 이맥스 캐드인 리튬 다이실리케이트입니다. 그 확대된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두 개는 마진이 가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라믹 블럭을 다이아몬드 보로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가공 과정의 특성상 마진의 치핑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제일 왼쪽의 하이브리드 블럭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매직듀로는 2015년 6월에 출시가 됐고, 강도는 220메가파스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바 얼티메이트와 비슷하게 레진 매트릭스에 세라믹 필러를 집어넣은 그런 것이고, 라바와 가장 큰 차이점은 불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라바 얼티메이트는 레진 기준의 레진 매트릭스에 세라믹을 넣으면서 그 불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매직듀로는 불산 처리가 가능한 정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직듀로는 세라믹 블럭 타입, 그 세렉용 타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처럼 디스크, 그 5축 밀링기에서도 끼워서 쓸 수 있도록 디스크 형태로도 가공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인레이 같은 케이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사이즈가 커진 온레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컸던 케이스인데 인레이와 온레이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고요. 좀 앞에 그 소구치 같은 경우는 크라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프렘리스 라미네이트나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세라믹보다 밀링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삭제 라미네이트 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매직듀로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팔로우업을 몇 케이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지금 나온 지 한 6년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첫 케이스는 1년 6개월 정도 팔로우업이 된 것입니다. 뭐 왼쪽에 2017년 7월에 GI로 되어 있던 것을 제거를 하고 내원 당일내 인레이를 매직듀로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2019년 1월 28일에 오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 다른 데서 이제 7번을 엔도하다 오셨는데 5, 6번이 GI로 메꿔져 있어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엔도 치료 중에 앞에 소구치와 대구치를 인레이로 마무리를 하였고요. 이 환자는 2016년 2월 달에 인레이를 하였고 다음 사진 찍힌 게 2019년 3월 19일입니다. 3년 정도 팔로우한 사진이 있고 차트를 찾아보니까 19년 10월 7일에 다시 마지막 오셨을 게 확인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 3년 8개월 정도 팔로우 때까지 별 이상이 없었고요. 요거는 이제 3년 정도 팔로우 했던 사진이 있는 건데 2016년 2월에 소구치 2개를 매직 듀로로 인레이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에 3년 정도 팔로우업 했을 때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소구치 교환면에 원래 없었던 마모가 심하게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모가 충분히 진행이 됐는데도 인레이는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차트상에서 확인해 보니까 20년 9월 23일 날 마지막 내원을 하셨고 그때까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4년 7개월 정도 팔로우업에서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년 팔로우업 한 데이터인데요. 상악 6번에 인레이를 하였고 팔로우업 사진이 2020년 1월 달에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지났을 때도 별 이상이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차트를 찾아보니까 20년 11월에 한 번 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4년 10개월 정도 팔로우업 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레이를 팔로우업하면서 찍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이제 사진이 최종 내원일 기준으로 조금 다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4년 10개월 팔로우업 했던 케이스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환자의 교환면 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덴틴 부분이 많이 파져서 이제 떨어져 나간 부분을 명확하게 보이는 정도에도 링구알 쪽에 마진에 살짝 파절이 보이긴 하지만 매직 듀로는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5년 넘게 팔로우업이 된 케이스인데요. 6번에 MOL, 그러니까 메지알과 링구알 쪽으로 와동을 확장해서 인레이를 매직 듀로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2017년 9월에 제2소구치가 수직 파절이 일어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매직 듀로는 별 이상이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었고 커스텀 어트먼트와 지르코니아 부처를 2018년 4월에 마무리를 하였는데 그때도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찍은 사진이 2021년 5월 10일에 찍은 건데요. 약 5년 4개월 정도 팔로우업이 된 것입니다. 앞에 소구치가 수직 파절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고 그러고 났을 때도 6번의 인레이나 자기 치아 부분이 치질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도 매직 듀로가 5년 4개월 동안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크라운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2016년 1월에 전치부 파절을 주사로 내원하셔서 금관 치료와 함께 매직 듀로도 11번 치아를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에 옆에 치아가 또 깨져가지고 오셔서 그 치아도 내원 당일날 매직 듀로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측절지가 또 깨져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치아도 엔도를 당일날 엔도와 포스트를 마무리하고 매직 듀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가 2년 정도 졌을 때 제일 먼저 했던 11번 치아가 파절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매직 듀로로 재수복을 하였는데 아마 저때 포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포스트를 하고 크라운을 했으면 이게 좀 더 잘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내보면 2020년 5월에 이번에는 12번 측절지가 안쪽이 파절이 돼서 또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는 한쪽은 레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앞쪽 사진이 없지만 내면에서 보면
2020년 5월에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두 번째 했던 21번 치아가 3년 4개월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원한 날짜가 20년 11월에 한 번 더 내원하셔서 총 3년 10개월 동안 전치부 크라운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 케이스를 하나 더 보면은 2016년 7월에 제2소구치가 심하게 파절이 일어나서 엔도와 크라운을 하였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가 21년 3월 30일 날 마지막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4년 8개월 동안 소구치 크라운이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매직드로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 5년 정도 팔로우업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인레이나 온레이 케이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매직드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회사 측 자료에 의하면 매직드로는 블럭을 제조할 때 가압을 하면서 전방으로 균일한 수축을 제어해서 균일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부를 미세 구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찍어봐도 균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레이 적용 시의 물성을 보면 기존의 글래스 세라믹보다 신미성이나 적합도, 강도, 내구성 모든 면에서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성분의 제품인 라바 얼티메이트와 비교했을 때 강도와 경도 면에서도, 그리고 마모 저항성도 훨씬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하이브리드 세라믹 얼티메이트 말고 에나믹이나 그리고 GC의 세라스마트와 비교해 봐도 굴곡 강도나 그리고 표면 경도 그리고 마모에 대한 저항성들이 훨씬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딩을 할 때 보통 샌드블라스팅을 하거나 불산 처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바 얼티메이트는 샌드블라스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블라스트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매직드로가 접착 강도가 좀 더 큼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매직드로의 경우에 접착 강도가 샌드블라스팅 할 때보다 불산 처리를 할 때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형광성이 중요한데요. 야간에 어두운 조명에서 이렇게 형광성 조명이 있을 때 전치부에 구치부 인레이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전치부에서 형광성이 없으면 그 형광성 조명을 받았을 때 앞니가 없는 것처럼 까맣게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형광성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형광성 테스트를 해보면 매직드로가 자연치와 유사한 정도의 형광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방사선 불투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했을 때도 충분히 수복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